안녕하세요, 모임쳤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9일. 이번 영상에서는 빌 에크먼이 연준이 세웠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실패할 것으로 보이고 주식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야후 파이낸스의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 빌 에크먼은 지난해부터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그는 물가 안정을 목표치로 끌어내리려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능력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금리가 높게 유지됨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퍼싱 스퀘어 캐피털의 설립자이자 CEO는 목요일 투자자들과 분기별 통화에서 금리가 그들이 갈 곳보다 의미 있게 낮다고 말했습니다. 에크먼은 물론 이 금리가 높다는 것이 주식에 대한 위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고, 우리의 논리의 일부는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더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에크먼은 우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인 2%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에크먼이 소유한 퍼싱 스퀘어 홀딩스도 크게 손실을 입었고, 퍼싱에서 투자하고 있는 로스와 치폴레 레스토랑 브랜드를 보면은 로스와 치폴레는 전년 대비 각각 18%와 12% 하락했고, 버거킹과 포페의 모기업 레스토랑 브랜드는 거의 한 11% 상승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에크맨도 지지를 했고, 이렇게 금리를 높이더라도 에크먼은 지정학적 고려를 해볼 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극도 공급망 위험을 경험해왔고, 거의 모든 CEO들이 아웃소싱이나 멀리 떨어진 공급망을 다시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 임금 상승, 대체 에너지로 전환, 탈세계와 국내 소싱 및 생산으로 전환은 모두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연준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임금이 상승하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생산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대체 에너지로 전환해도 대체 에너지 생산 비용이 아직은 높은 편이니까 또 물가 잡는 데 어렵고, 미국 내에서 상품을 생산을 하면은 미국 인건비가 높으니까 그것도 물가가 높아지는 거고, 이 모두가 연준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연준은 올해 들어서 6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연속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포함해서 6차례 금리 인상을 했는데, 페드 펀즈 금리는 3.75%에서 4%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추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이 10월에 전월보다 약간 완화되었지만 연 7.7%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물가 통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년 만에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에크먼의 발언은 일부 월가 전략가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견해를 반영합니다. 수요를 억제하려는 연준의 시도는 실제 금리 상승, 노동력 부족, 글로벌 공급망의 영구적인 변화와 같은 세간의 거시 경제 변화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블랙로그 투자연구소는 올해 초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한 생산 제약뿐만 아니라 지출이 서비스에서 상품으로 광범위하게 이동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촉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랙록 투자연구소는 연준이 이러한 제약을 고칠 수 없고, 우리가 볼 때 이런 이유로 현재 상황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깊은 침체 유발이나 끈질긴 인플레이션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잔인한 균형이라고 했고, 그렇지만 연준의 예상은 이런 균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가 끝났는데요. 한마디로
빌 에크먼은 이 인플레이션 환경을 억제하려면 현재보다 더 높은 고금리 정책을 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고금리 편다고 이 물가가 잡아질까요? 지금보다 더 고금리를 피면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로 인해서 기업 대출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도 대출이 이자가 높아지니까 더 소비가 줄어들면서 물건을 안 사게 되고 지갑이 닫히면서, 그러면 이게 산업에도 미치겠죠. 그러면 침체로 갑니다. 이 기사를 읽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고물가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 월급을 받아도 뭐 달걀값이 2배 오르고 우유, 양파 그런 것들이 오르면 이제 우리는 생활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커피도 이제 싼 커피 전문점만 찾아다니게 됩니다. 마트도 저가형 마트, 월마트가 잘 나간다고 하고, 음식점에서 가지 않고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밀키트도 개발이 한창이라고 하죠. 자, CJ의 셰프 컬렉션 뭐 이런 것도 나왔다고 하고, 또 마켓컬리에서 반값 치킨으로 해서 2마리 9,900원을 선보였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은 서민 경제를 더 팍팍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나름대로 해결책을 생각해 봤는데, 아까 이 블랙록에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촉발됐다는 이유로 해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한 생산 제약뿐만 아니라 지출이 서비스에서 상품으로 광범위하게 이동하는 것, 이제 이런 요소를 뽑았었는데, 이런 요소에서 현재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 풀어서 석유값을 좀 낮추면 이런 고물가가 약간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러려면은 세계 각국이 중재에 나서야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나면은 어디가 좋냐면 군수복합체가 무기를 팔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군수복합체는 또 정치권에다가 로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 번에 타개해 버릴 수 있는, 이 로비 같은 거를 타개해 버릴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인물이나 아니면 공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간 휴전이나 아니면 종료 쪽으로 이제 간다면 그때 주가가 좀 오르는 신호탄이 되지도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빌 에크먼이 현재 물가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